자, 일단 구동되는 거 한번 볼까요? 일본 이커머스 셀러 생존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발행한 구글 둑스 여기 지금 만들어졌죠? 여기 안에 볼까요? 지금 다 비어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한 개씩 계속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는데, 이 앞에 결과값이 리절트를 보시면, 안에 배열을 보시면 5개의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터와 어그리게이터 사이에서 5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4번 돌아갔고, 이제 5번째 돌아가고 있죠. 5번 되고, 이제 요 터널을 탈출해서 여기서 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 덕스를 확인해 보면 여기 지금 일본 이커머스 셀러에 대한 아까 비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득 채워서 값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됐고요. 지금 이제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곧 있으면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체크박스가 체크되면서 여기 발행이 완료됐다고 뜹니다. 그러면 블로그 발행된 걸 한번 볼까요? 요거 제가 만든 AI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 손 하나 까딱 안 돼도 이제 여기 보시면 제목과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기 각각의 중요한 키워드들은 진하게 이제 마크다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블로그 한 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그냥 버튼만 눌러서 블로그 자동화가 됩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블로그를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블로그 자동화를 이제 메이크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매번 글을 쓰고 주제를 찾고 주제에 맞는 블로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어떻게 메이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준비해 주셔야 될 게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워드프레스가 사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블로그용으로. 이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워드프레스로 치면 이렇게 나오죠. 제 추천드리는 게 요분 거 보면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고 가입하는 것부터 무료로 이 영상 보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워드프레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2번째로는 에어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션, 엑셀, 구글 시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툴입니다. 버전에 따라서 요금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 쓰는 부분을 나는 무료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구글 시트로 변경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에어테이블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블로그 자동화를 할 거냐면 일단 이 에어테이블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내가 뽑는 주제만 딱 적어주시면 이 작성 버튼을 딱 누르면 실질적으로 발행까지 모두 완료가 되는 이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제 완성해 볼 시나리오가 이렇게나 깁니다. 그죠?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에어테이블의 이 작성 버튼에 에디트 필드를 누르면 여기에 우리가 웹풍 URL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웹풍 URL이 여기에 이 웹훅 주소와 물려가지고 이제 이 시나리오 전체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웹 신호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웹훅을 만들어서 에어테이블에서 작성이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웹훅의 신호가 이쪽에 도착하게끔 만드는 게 처음이고요. 이게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 웹훅을 시작하고 나면 제가 이걸 눌렀을 때 여기 딱 새로운 창이 하나 떴다가 딱 꺼지죠.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창을 이 새로 뜨는 이 창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고 우리 눌렀을 때 반응되고 나서 그 페이지는 없어도 되죠. 그래서 이 웹훅 문구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방금 보신 대로 제가 만든 거와 같이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수집 테이블 확인, 에어 테이블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읽어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거죠. 메이크 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불러오는 거고 퍼블릭 시티 AI에서 그냥 GPT한테 우리가 소재를 뽑아줘라고 하면 망상, 일루미네이션 효과가 LLM 모델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아닌데 맞다라고 하고 막 거짓말하면서 마치 조사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 백데이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제목만 적었기 때문에 이 제목에 근거하는 웹상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이 퍼블릭 시티 AI가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제목을 만들고요. GPT를 통해서 제목 만든 것들을 기준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할 건데 그 전에 구글 덕스에다가 아무 내용은 없지만 미리 일단 빈 양식으로 파일명을 제목을 써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을 바탕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이미지 프롬프트를 명령어를 줘서 이 AI 이미지 생성을 만들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는 슬립을 줘서 약간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 모델로 이 만든 이미지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워드프레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구조를 GPT를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 구조는 앞에서 나온 이 제목을 기준으로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값이 나오면 그 값들을 1차적으로 이제 블로그 레코드라는 이 에어테이블 여기에다가 일단 1차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를 보면 5개의 섹션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타이틀 1, 타이틀과 훅, 타이틀과 훅, 타이틀과 훅, 타이틀과 훅 이런 식으로 5개의 문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5개에 대한 결과값을 다 뭉쳐서 취합해서 이 구글 덕스에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5개의 문단에 각각에 대한 아티클을 다 생성을 해서 결론을 어떻게 한다? 이 5개의 스토리를 다 합쳐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드는 방법을 합니다. 최종 순번 정리는 이거는 그냥 데이터의 정리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구글 덕스를 올려놓고 이제 이 우리가 만들어진 블로그를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강조할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다음 워드프레스에 저장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워드프레스에 발행이 되면 이 블로그 작성 섹션에서 이 블로그의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커니즘은 여기에 제목을 컨텐츠 제목을 간단하게 적고 발행을 누르면 얼마 정도 지나서 블로그가 자동으로 발행되고 나면 여기에 체크박스가 체크되어지는 흐름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그냥 똑같이 밑에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웹북부터 만들어 보면 커스텀 웹북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로 뜰 거고요. 여기에 add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블로그 자동화 테스트 해서 이 API 키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저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세이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웹북 주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 웹북 주소를 복사해서 copy to address를 한 다음에 지금 에어테이블의 블로그 작성 섹션에서 에디트 필드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뭐 어떤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여놔야 될 거는 이 물음표 전까지, 이 물음표 전까지의 섹션이 고유 웹북 링크이기 때문에 이 물음표 전까지의 값을 컨트롤 V 해서 여기를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저장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웹북하고 이제 이 에어테이블하고 붙여놓은 상태가 되고요. 그 아까 창이 떴다가 꺼지는 부분은 자 웹북을 누르셔가지고 리스폰스를 웹북 리스폰스를 만든 다음에 스테이터스 뭐 바디 값이 있는데 아직 안 적어놓고 위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바디 값에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세이브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붙어있죠. 지금 요렇게 붙어있으니까 요거대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서치얼 레코드 에어테이블에 서치얼 레코드 해서 붙어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에어테이블을 한번 연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dd 누르셔서 여기에 보통 us로 여러분들 커넥트 네임 아무렇게나 하시고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에어테이블 로그인한 여러분의 구글 아이디나 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로 여기 연동을 해주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연동이 되고 나면 all 테이블로 제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작성 카피 에어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테이블명을 컨텐츠 수집, 컨텐츠 수집이라는 구글 시트나 엑셀로 말하면 시트 이름이죠. 이 시트 이름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방금. 그래서 셀렉트 all을 한 다음에 밑에는 리코드 언더바 아이디.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수식을 알아서 적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웹훅 모델을 떼서 이걸 한번 보면 러넌스를 돌리면 요게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요렇게 돌아갔다가 지금 여기서 아까 창도 꺼졌죠? 그 다음에 이 에어 테이블에서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리코더 아이디가 언더바 리코더 아이디가 여기에 68번 요 모듈의 리코더 아이디와 동일한 것들만 우리가 가져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리미트는 1개로 설정을 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사실 라우터가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뭘 붙이냐면 이 퍼블릭 시트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Create a Chat Completion 요 모듈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최초 한번 여러분들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Add 버튼을 누르면 API 키를 입력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API 키는 퍼블리시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뜨겠죠. 거기서 계정을 누르셔서 모든 설정을 들어가시면 API 키가 있습니다. 약간 동의하고 키를 생성하면 여기에 키가 생성이 되는데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붙여 놓고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명은 소나저는 프로를 많이 씁니다. 소로 프로를 쓰고 컨텐츠에다가 제가 작성한 영문 컨텐츠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공할 거는 여기에서 읽어드린 컨텐츠 제목과 소재 키워드야라고 해서 세이브를 합니다. 롤에는 유저 프롬프트로 해당 프롬프트의 역할을 정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테두리만 파란색인 어떤 값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진한 꽉 차 있는 초록색으로 바뀌려면 앞에 이 에어 테이블을 우리가 실행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들을 쉽게 가져올 수가 없는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끊고 한번 해볼게요. 끊고 러넌스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요. 에어 테이블까지는 읽어왔는데 여기서 필드 값에서 계속 오류가 나네요. 요 갈로가 빠졌네요. 뭐 요런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 제가 이 강의 마지막에 드리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아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그대로 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러넌스를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에어 테이블이 돌아갔죠? 그 다음에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퍼블리시티를 붙인 다음에 다시 눌러보시면 여기에 지금 컨텐츠 제목을 제가 값을 매칭을 하도록 할게요. 컨텐츠 제목이 3번 컨텐츠 제목이 아니라 여기 지금 70번 모듈의 컨텐츠 제목 요 항목이죠. 요걸 딱 누르면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안에 값이 꽉 차 있는 파란색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소스 키워드도 있는데 이 소스 키워드는 요 항목에서는 제가 뺐네요. 요 항목 없이 제목만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눌러 주십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Generate Completion이 있습니다. Generate a Completion 모듈을 선택해서 Add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최초 API 키를 한번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건 GPT에 우리가 API 키는 어디서 봤냐면 자, open ai.com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GPT랑 약간 비슷한데 다르죠. 여기서 로그인해서 API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로 딱 들어가시면 좌측에 보시면 API 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토큰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토큰 값 사용량은 GPT 유료 요금제 사용이랑은 별개입니다. API를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빌링에 가셔가지고 카드 등록을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 등록을 먼저 해 주시고요. 페이먼트 메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카드 등록해서 $5 정도 먼저 결제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API 키를 Create a New Secret 키를 발급받으셔서 이 키를 여러분들이 여기 API 키에 붙여 넣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Select 메서드는 Create Check Completion을 하고 모델은 저는 이거를 만들었던 시점이 4.5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싼 모델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4.5 최근 모델을 선택을 해서 메시지에서 이제 디벨로퍼 시스템 프롬프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이렇게 주의사항하고 특수문자 없이 빼달라고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적어달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유저 프롬프트를 해서 이제 이 유저 프롬프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붙여 넣습니다. 이 프롬프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홀로 AI 사이트 들어오셔서 그대로 다운받으셔서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꽉 차 있는 요 초록색이 아니라 요 비어있는 초록색이 됐죠. 그러면 요거 지워주시고 다시 매칭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초이스 안에 메시지 컨텐츠라고 있습니다. 요 컨텐츠 값을 클릭을 해주시고 키워드, 소재 키워드는 우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키워드라고 입력했지만 우리가 최초 작성했던 제목 있죠. 이 제목을 매칭을 해주셔도 이 제목 안에 어떤 글자를 읽고 얘네가 조금 더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일단 제목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변경해 볼게요. 제목 생성, 시장조사, 값 읽어오기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보기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 덕스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간단한 건데 크리에이터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이제 요 모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구글 아이디 있죠. 구글 아이디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네임은 제가 임의로 양식을 좀 정할게요. GPT를 통해서 만든 리절트 있죠. 요 리절트 제목을 넣고요. 그다음에 요건 함수입니다. 그냥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달라. 그리고 컨텐츠는 이제 리절트로 이제 샵해서 리절트 75번 리절트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 드라이버에서 어느 폴더에 이 빈 양식을 만들 거냐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동화 블로그 초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까지 돌리면 이제 어떤 이제 결과들이 나오냐면 한번 돌려볼게요. 러넌스를 돌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값을 읽어와서 퍼블릭 시트에 값을 넘긴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제목을 만들겠죠. 그리고 구글 덕스의 빈 양식을 일단 미리 만들어 놓겠죠. 자동화에 아까 블로그 초안이었죠. 여기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제목이 뭔지 한번 볼까요? 리절트에 보면 충격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멤버십 혜택 활용법만 봐도 월 5만원 절약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으로 여기 지금 빈 양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제목만 딸랑 하나 있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우리가 AI로 돌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글자들을 붙여서 하나의 글로 업데이트를 이 안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완성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글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글을 이제 블로그에 업로드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제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글을 쓰고 그 위에 메인으로 쓸 사진 있죠. 그 사진의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GPT를 여기다가 이제 붙일 겁니다. 제너레이터 컴플리션을 모델을 선택을 하고 아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진행을 하면 되죠. 모델에 4O 저는 요 모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에 이제 유저 말고 디벨로퍼 시스템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 두 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성된 프롬프트를 여기다 붙여 넣으시고 근데 여기도 빈 초록색이죠. 여기에 보면 앞에 돌아간 제목 부분에 그 GPT의 결과값 요거를 매칭을 해 주시고 인풋 타입 넣지 마시고 이미지 오토 해놓고 맥시멈 토큰 없애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없애주면 제한 없이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세이브. 그리고 이름을 이미지 프롬프트.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어를 할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블로그 글에 올리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여기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프롬프트를 이제 바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리플리케이트라는 걸 쓸 겁니다. 이 리플리케이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하는 모듈들 뿐만이 아니라 각종 AI 서비스들이 이 리플리케이트를
중간 허브를 이용해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트만 우리가 돈을 내고 쓰면 여기에서 붙어 있는 이 많은 서비스들을 연동 방식을 계속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픽스를 해놓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리플리케이트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플럭스 1.1 프로 울트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그나마 가성비가 현재로서는 제일 싸죠. 만약에 내가 더 싸고 질 좋은 어떤 모듈을 쓸 거다라고 하면 그 모듈만 바꿔서 나머지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듈은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미지 생성 모델 리플리케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우선순위로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얘가 다 알려주겠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 되고요. HTTP 모듈을 여기에 이제 붙입니다. 여기 HTTP 모듈을 해서 버전 4가 있고 뭐 버전 3가 있습니다. 저는 버전 3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커 리퀘스트를 눌러주십니다. 위에 상단에 네가 2xx, 3xx 에러를 에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알림을 받을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웹에서 여러분들 쓰다 보면 뭐 401 에러, 나파운드 400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에러 페이지 많이 봤죠. 4로 시작하는 에러 메시지들은 다 부정인데 2로 시작하는 3으로 시작하는 에러 메시지들은 대부분 긍정의 어떤 에러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뭐 잘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알림인데 이것마저 네가 에러로 판단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노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자율입니다. 그래서 yes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URL에서는 리플리케이트랑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먼저 이 리플리케이트에서 가입을 해줍니다. GitHub 아이디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 뭐 구글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 등록을 여기서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5나 뭐 $10 정도 결제를 좀 해놓고요. 이 API 토큰을 먼저 여기서 create 토큰으로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모델을 검색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플럭스를 쓴다고 했죠. 이 플럭스 다시 1.1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 쳐서 run이라고 하면 여기에 생성이 되거든요. 결과물이 이쪽에. 우리는 API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을 하냐? 그 API 섹션에 딱 들어가서 양식을 HTTP로 바꿔주고요. 우리가 처음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는 여기에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요 링크를 컨트롤 C에서 여기 상단에 이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모델명만 바꿔서 들어가고 나노바나나를 쓰더라도 저 부분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플리케이트 하나만 가입해 놓으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쓸 수가 있거든요. 자, 메서드 방식은 저는 포스트 방식을 진행을 하고요. 헤더 방법, 여기 문서를 보잖아요. API 키 토큰 받은 값을 입력하는 방법의 제목을 비어럴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컨텐츠 타입은 application /json 요 양식에 맞춰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헤더 부분 있죠. 요 헤더 부분에 그대로 적을게요. 복사해서 컨텐츠 타입 application /json authorization 해서 이제 비어해서 하는데 여기서 제 API 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플리케이트에서 여러분들이 API 키 받은 거 있죠. 여기 받은 것도 있죠.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복사 버튼을 눌러서 메이크로 다시 오셔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한 개 더 뭐죠? prefer weight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적어준 거 그대로 적고요. 바디 타입은 뭐냐면 어떤 명령어를 쓸 건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쿼리 스트링도 마찬가지인데 바디 타입은 주어진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보시고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로우 형식으로 하고요. JSON 형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리퀘스트 컨텐츠는 어떤 작업을 지시할 건지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에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한 여기에 따른 결과값 있죠. 여기에 리절트 값을 여기 매칭해주면 여기서 만든 결과값이 프롬프트가 딱 나오면 그게 바로 명령어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만들겠죠. 파스 리스폰스는 yes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를 눌러줄게요.
이미지 생성 해서 플럭스 모델 사용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금 이미지 생성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려 주는 겁니다. 바로 돌아가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약 한 5초 정도 슬립을 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동안 여기서 5초 동안 머물렀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 단계는 그 나온 이미지를 다운받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를 하면 여기에 딱 누르면 이 버전 3를 딱 누르게 되면 제 상단에 있는 get 파일을 눌러준 다음에 어떤 걸 네가 파일을 받아올 거냐 라고 하면 앞에서 이미지 생성해서 만든 이 데이터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돌리지 않았으니까 안 나왔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매칭을 하고 여기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면 러넌스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요 겟업 파일에서 좀 에러가 났네요. 왜 에러가 났을까요? 요걸 우리가 데이터라고 정확하게 안 집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돌아간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 안에 보면 정확하게 요 아웃풋이라는 곳에 이렇게 지금 링크가 있죠. 그래서 요 아웃풋 링크를 한번 볼까요? 여기 결과를 눌러보시면 데이터 안에 인풋 있고 아웃풋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걸 컨트롤 C에서 빈 공간에 컨트롤 V에서 리딩하면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좀 깨졌지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URL을 데이터의 아웃풋을 이제 여기에 참조한다라고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나겠죠. 그러면 파일을 메이크 안에 쓸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워드프레스 크리에이트 미디어 아이템을 하시면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만든 걸 일단 워드프레스 공간에 일단 먼저 업로드를 해놓는 겁니다. 매핑해서 데이터를 받은 거는 우리 여기서 다운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타이틀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제목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그냥 아이디 이름으로 그 사진 파일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가져왔고 여기서 만든 이미지들을 이제 메이크 안에서 쓸 수 있는 그 파일을 워드프레스에 이제 올리는 거죠. 만들기 전에 반드시 워드프레스를 미리 만들고 블로그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API 키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워드프레스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블로그 대표 대문의 사진을 워드프레스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글쓰기를 해볼 겁니다. 글쓰기를. 그래서 오픈 API를 눌러가지고 Create a Completion을 누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for all 모듈로 최종적으로 찾고 add 메시지에서 디벨로퍼 시스템 프롬프트를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add 메시지에서 유저 프롬프트를 해서 유저 프롬프트에는 우리가 시장 조사한 결과값을 줄 거예요. 여기 지금 공란이 되어 있는 여기는 뭐냐? 앞에서 돌린 우리 시장 조사할 때 퍼블릭시티 여기서 나온 결과값 초이스 들어가서 메시지 들어가서 컨텐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은 맥시멈 토큰 값은 마찬가지로 정해놓지 않는데 어드밴스 세팅 들어가서 텍스트가 아니라 이 JSON 오브젝트 형식으로 해서 파스 JSON 리스폰스를 예스를 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세이브를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스토리 구조 생성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5문단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5개의 결과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플로우 컨트롤을 붙이고 나서 이 배열의 값을 만들어 줍니다. 이 리절트를 세이브를 해주시면 여기서 5개 나온 값들을 한 개씩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지금 모듈하고 또 어떤 모듈이냐면 여기 닫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닫히면 요 안에 구성되어 있는 흐름은 5개의 값을 받아왔다면 한 개씩 이렇게 돌아가고 2개씩 2번이 이렇게 돌아가고 3번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5번까지 돌아가면 이제 요 흐름이 멈추게 되는 거고요.
얘가 100개의 값을 받아왔다면 1번부터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100번 돌아갈 때까지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5개 문단을 만들었고 1번 문단이 들어왔을 때 이 1번 문단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GPT를 이제 또 넣을 겁니다. 그래서 generate completion을 만든 다음에 모델은 4O 메시지 add developer system prompt에서 제가 만든 또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를 써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넣도록 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건 한 개씩 1번 다 돌아가고 2번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스토리와 한 군데 묶어서 다 같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발번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publicity의 값을 choice, 메시지, 컨텐츠의 값을 가져오고요. 섹션 넘버는 위에 지금 우리 이터레이터 부분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번들 오브 여기 오더 포지션 있죠. 요거를 가져오고요. 나머지 값들 요거 두 개는 돌려봐야지 나오는 값들이고요. 마지막 소재 키워드에서는 제목, 컨텐츠 제목을 가져와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러가 날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까지 돌려야 앞에 있는 값들을 매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러넌스를 돌려놓고요. 블로그를 가서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죠. 돌아가고 나면 아까는 없던 값인 이 섹션 타이틀 넘버가 우리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스토리 스트럭처 들어가면 이 섹션 타이틀 넘버들이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앞에 리절트 값만 매칭을 했는데 여기에 값을 보면 리절트 값 안에 스토리 스트럭처라는 값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순번대로 나와 있습니다. 배열의 형태로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해 줄 때도 리절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스트럭처 이 배열의 전체 값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원하는 5개의 값 안에 포함된 5개의 값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링크해서 세이브.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제 값이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 리절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열의 값을 매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이면 GPT에서 아까 가져오지 못한 여기 보면 섹션 타이틀 넘버들이 이 타이틀 넘버와 훅 값이 있습니다. 각각 1번 지금 1번이 돌아갔잖아요.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1번에 대한 타이틀 값과 그 1번에 대한 훅 값을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모든 게 매칭이 다 잘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맥시멈 토큰 값 없애주고 파스 리스폰스 값은 이번에는 그냥 텍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네임에서 섹션별 기사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하고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것들에 대한 섹션별로 완성된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구글 독스 있죠. 여기에 해당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연동되어 있는 뭐 아무거나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나오는 데서 by mapping을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큐멘테이션 아이디를 치면 되는데 이 아이디가 우리가 아까 최초 구글 덕스를 만들었죠. 그 아이디를 그냥 여기서 매칭만 시키면 됩니다. 여기 보면 도큐멘테이션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매칭해주면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아이디를 여기다가 가져오고 그러면 그 구글 덕스가 되겠죠. 요거는 그냥 위에 거 다큐먼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쌓아나갈 어떤 텍스트는 뭘 넣을 거냐? 여기 만들어진 섹션별 기사 있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섹션별 기사 37번, 87번에 어떤 모듈의 리절트 값을 설정을 해주면 이 구글 덕스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 그 구글 덕스를 끌고 와서 비어있는 구글 덕스 여기죠. 여기에 이렇게 글자를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5개 문단이 만들어질 때마다 한 개씩 한 문단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여기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문서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두는 역할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안에서 이제 뱅글뱅글 돌겠죠. 눌러보시면 뭐 빨간색 불이 뜨죠. 뭘 설정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시작점을 했는 걸 가둘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터레이터와 지금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가둘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터레이터 요 모델 번호 85번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뭐 건드는 건 없어요.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5번 들어가고 요 문서 안에는 5개의 문단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겠죠.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총 5개의 문단이 완성된 덩어리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글 덕스를 또 한번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글 덕스 들어가서 어떤 모듈을 쓰냐면 get content of document라는 모듈을 써서 이제 우리가 연동한 이 구글 덕스를 붙여줍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바이 매핑으로 다큐멘테이션 아이디 기억나시죠? 요거는 우리가 어디 아이디? 처음에 빈 문서 만들었을 때 발생되는 아이디 있죠. 그거를 또 매핑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구글 덕스에 다큐멘트 아이디가 있죠. 요거를 매핑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저장된 게 여기에 차곡차곡 이제 다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름을 블로그 내용 합치기, 여기는 가져오기를 합시다. 가져오기. 합친 거를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가져온 거고, 여기에 이제 한 문단씩 계속 쌓여서 여기서 이제 합쳐지겠죠. 5개의 문단 내용 합치기. GPT를 하나 더 연결을 합니다. 제너레이트 컴플리션을 해서 모델을 선택을 하면 4O, 이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PT 보고 그 문서 전체를 던져주면서 정리해줘 라고 명령어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벨로퍼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제 제가 미리 작성해둔 프롬프트를 넣고 이제 애드 버튼을 눌러서 유저 프롬프트에 이제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가져온 그 구글 덕스 있죠? 블로그 내용 가져오기. 여기에 이제 텍스트 컨텐츠 합쳐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내용, 요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맥시멈 토큰값 없애고 세이브를 눌러줄게요. 최종 문서 순번 정리. 이렇게 완성된 파일 어떤 링크 형태로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 덕스에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 구글 덕스 만들었죠. 공유 여러분들 많이 하죠. 구글에 이렇게 링크 복사해서 외부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를 씁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 쉐어드 링크라고 있어요. 파일 아이디에서 뭘 쉐어할 거냐? 그럼 우리가 만든 요 최종적으로 가져온 요거 블로그 하나로 완성된 요 문서 있죠? 요 문서를 공유 링크를 만들 거예요. 롤은 리더고요. 읽기 전용으로 이제 요거를 공유를 한다는 말이고, 타입은 이제 anyone,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요거를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파일의 링크가 여기서 톡 튀어나오겠죠. 우리가 이 워드프레스 올릴 때 뭐 어떤 문구는 강조하고 싶고 진하게 쓰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그 마크다운 형식으로 한번 바꿔줍니다. 우리가 마크다운 to HTML. 여기 최종적으로 정리한 문서 요거의 값 있죠. 요거의 리절트 값을 여기다가 이제 가져와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정리해줘 라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 최종적으로 그럼 정리가 된 부분이겠죠. 마크다운까지 했고 순번까지 정리가 된 이 완성된 문서를 워드프레스에 이제 업로드하고 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a post를 눌러서 타이틀을 이렇게 적을게요. 컨텐츠 초안, 타입은 글, 데이트는 now라는 이 함수를 써서, 함수를 쓰려면 여기 보면 함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클릭하면 여기 now가 있죠. 요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써서 데이터를 now로 바꾼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드래프트, 여기에 어떤 그 미디어를 첨가할 거냐, 크리에이터 미디어 아이템, 여기서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의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누르시고요.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블로그 글 쓸 때 블로그 글쓰기 눌러놓고 써야지라고 하는 상태가 된 거고, 얘는 이제 마지막에 다 쓰고 나서 발행을 할 때 만드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업로드 포스트 타입에서는 글이라는 이 폴더에 우리가 포스트 아이디는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만들어 놓은 임시 저장해 놓은 이 크리에이터 포스트의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포스트 아이디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GPT로 우리가 아까 제목 만들기로 한 걸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듈 보면 제목 생성 이 모듈 저 앞에 있는 모듈의 리절트 값을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글 내용은 마크다운까지 완료한 최종적으로 정리한 요 HTML이 되겠죠. 스테이터스는 발행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말한 드래프트 상태는 초안이고 초안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행 버튼을 누른 겁니다. 나머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아까 매칭한 미디어 사진에 대한 아이디, 미디어 아이템 아이디 요것만 매칭해주고 세이브를 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여기를 거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포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거를 이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get 포스트가 있습니다. 글에서 우리가 포스트했던 해당 글의 아이디를 이렇게 가져와서 포스트 아이디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럼 글을 가져오겠죠. 요거는 그냥 확인차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에어테이블에 이제 체크박스 하는 거 있죠. 업데이트 리코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 작성 카피 요거죠. 컨텐츠 수집 시트 네임 이 안에 들어가면 리코드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를 쓰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왜 우리 한번 읽어 왔었잖아요. 에어테이블 여기 갑일고오기 여기에 이제 아이디 있죠. 요거를 이제 매칭을 해주고요. 결국 여기까지 돌아왔다는 건 에러 없이 쭉 왔다는 소리고 마지막에 여기 업로드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블로그 작성 여부에 요 부분 있죠. 요 체크박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yes or no or empty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yes로 체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끝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블로그의 시나리오 자동화에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이 라인만 짤 수 있으면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충분히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어렵고 초보들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블로그 자동화 복붙해서 쓸 수 있게끔 솔루션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나홀로 AI에서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동되는 거 한번 볼까요? 러넌스를 돌리고 한번 일본 이커머스 셀러 생존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발행한 구글 둑스 여기 지금 만들어졌죠? 여기 안에 볼까요? 지금 다 비어 있죠.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한 개씩 계속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는데 요 안에서 요 앞에 결과값이 리절트를 보시면 안에 배열을 보시면 5개의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요 이터레이터와 어그리게이터 사이에서 5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4번 돌아갔고 이제 5번째 돌아가고 있죠. 5번 되고 이제 요 터널을 탈출해서 여기서 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 덕스를 확인해 보면 여기 지금 일본 이커머스 셀러에 대한 아까 비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득 채워서 값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됐고요. 지금 이제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곧 있으면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체크박스가 체크되면서 여기 발행이 완료됐다고 뜹니다. 그러면 블로그 발행된 걸 한번 볼까요? 요거 제가 만든 AI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 충격 이커머스 일본 이커머스 셀러 생존기 속 1년 내 절반 탈락 이렇게 나오죠.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돼도 이제 여기 보시면 제목과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기 각각의 중요한 키워드들은 진하게 이제 마크다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제목 섹션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깔끔하게 블로그 한 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그냥 버튼만 눌러서 블로그 자동화가 됩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블로그를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자동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 신기하고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